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이 2천만 원을 들여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광지 일색인데다 절차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국외 출장 실태를 송용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서류 심사를 통해 7박 9일 동안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오겠다던 공무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5명 중 2명은 의회 소속, 나머지 3명은 천안시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다녀온 곳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이었습니다. 선정된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사실은 까먹고 있었어요. 외지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외지 기간이라는 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봤더니 그 기간이랑 중첩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의로 바꾼 출장 국가와 일정으로 받은 출장 심사. 심사위원회도 규정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구성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이나 공무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는 없었고 출장자들과 같은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왜냐면 전문위원들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과장급들은 매년 나가잖아요. 대면 심사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연수 일정은 어땠을까? 성당이나 궁전 등 관광지 일색으로 공무 국외 출장이 아닌 여행 상품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기간 방문지인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도 현지 공무원을 만나는 등의 공식 일정은 없었고 청사를 둘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사기 진작을 이렇게 공적 행위를 빙자한 사적 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점점 멀어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국외 출장에는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이 대폭 커진 지방의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감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내년 1월 준공은 물 건너간 상황인데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시공사와 계약 해지로 공사가 중지됐던 은봉복합문화센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8월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시공자의 협력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산시에 해결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가설재 사용과 이동, 철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여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하지만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재공사의 공정률은 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로 보면 50% 수준입니다. 시는 해당 협력 업체들이 잔여 공사를 막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지급 대금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 시공자가 제기한 공사계약 해지 무효 소송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에 시는 공사 지연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획됐던 내년 1월 준공은 어렵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준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한 은봉복합문화센터.
결국 공사 민원과 소송 등 불안 요소가 발목을 잡으며 공사 지연이 현실화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세종형 대중교통 정액권인 일명 이응 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면 무료화 대신 예산을 적게 들이는 대안을 제시한 건데 세종 시민의 버스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정 여건 약화와 현실성 문제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월 정기권인 일명 이응패스 도입 계획을 밝힌 세종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 버스 이용권을 2만 원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차라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월 2만 원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한 달간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잔액은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무료화에 비해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지만 준비 미흡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 시민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약 12,000원. 버스비로 10,000원 미만을 지출하는 시민들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2만 원 정액권을 살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또한 2만 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통약자 아닌 사람은 그거 어차피 사용 안 할 거니까 그건 좀 그러네.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도 논란입니다. 세종시가 입법 예고한 대중교통 조례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청소년은 해당되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연령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매년 새해 시작을 알렸던 천안 시민의 종.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로 철거되면서 6년 넘게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내년 상반기 안에 시민의 종 이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에 설치한 천안 시민의 종은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과 함께 철거됐습니다. 새해 맞이 제야 행사를 비롯해 3.1절과 광복절, 천안 시민의 날 등에 진행했던 타종 행사는 6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민의 종은 현재 매년 4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충북 진천의 종 제작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천안 시민의 종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시청사 인근인 옛 선별진료소 자리에 설치될 예정인데 도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의 전통 양식이 아닌 피라미드 모양의 현대식 디자인을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 시청사 현대식 건물에 어우러지는 그 조형물로 만들었고요. 이게 피라밋을 형상화해서 울림도 좋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과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조만간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가지고 일반 계약이라든지 무슨 심사라든지 그런 행정행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계약 의뢰를 해서 3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시민들 품에 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광복절부터는 다시 시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점차 심화되고 있죠.
여기에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정체를 넘어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도출됐는데 그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존치와 폐쇄를 두고 논란이 컸던 국지도 96호선에 대한 처리 방안인데요. 내년까지 폐쇄가 계획됐지만 교통량 증가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사일관 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9월 행복청이 실시한 도로 처리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5%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들어가고 이후 교통 영향 평가와 실시 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녹지공간으로 접근을 주기능으로 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통로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로로 계획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설문조사 당시 과반 이상이 원했던 지하도로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 거리가 600여 미터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하도로 진출입 구간 교차로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교통 환경,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 국회가 들어가게 되면 국회 교차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좀 더 악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행복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지도 96호선 존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데다 중앙 녹지공간 구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유동 인구가 하루 2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종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도심부 차로 확대 계획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금강 햇물이교를 잇는 절제로입니다. 신도시 중앙 녹지공간 북단에 위치한 도로로 바로 옆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곳에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 도로는 여의도 국회대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로가 4차로에 불과해서 벌써부터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절제로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임난수로 지금은 차량의 통행이 드물지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고 북측의 5, 6생활권 개발까지 본격화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들 두 도로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로 확장을 비롯해 선형 개선과 입체화까지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진행 예정인 그 일대에 S-1 생활권 통합 마스터 플랜 공모 결과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나성동에서 대평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갈매로, 이 도로는 차로 확장이 유력합니다.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난 1997년 완공된 금남교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인근 박물관 단지를 거쳐 이번에 유지하기로 결정된 국지도 96호선으로 연결돼 세종의사당 접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이들 도로 개선에 대한 기본 설계에 들어가 세종의사당 준공이 예상되는 2029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가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도심의 교통 정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인접한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설치 계획을 비롯해 전국에서 세종의사당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 안엔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연내 개통을 앞둔 외곽순환도로 금빛노을교까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이 중 왕복 4차로인 햇무리교와 금남교는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이어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맞춰 차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던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설치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량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교량 신설 예산이 국비 예산에 반영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세종의사당이랑 국가시설 설치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금남교와 아란창교 사이에 1개 혹은 2개의 교량이 설치될지, 설치된다면 어느 지점에 설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도시 첫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여부도 주목됩니다. 바로 한솔동 인근을 지나는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 중인 가라마이시로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가 0.54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그 사이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공사와 그 가라마이시 설치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타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라마이시가 설치되더라도 나성동에 있는 동락정 등 문화재가 가로막고 있어 이번에 유지가 결정된 국지도 96호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 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만 253건에 달하는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쓰러진 연통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보일러실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252건, 사망자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4억 원에 달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통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면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를 개방하지 말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 연소실 또는 그 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연물 그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겨울철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성인병 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할래요, 약 먹을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는 걸 찾다가 이제 동호회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무슨 운동하셨길래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 아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자세 배우는 것부터도 재밌었고 처음에 모래 처음 밟았을 때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삿바 잡는 것도 재밌었고 시합 해봤던 것도 재밌었어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이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도 근데 저희 기술을 막 할 때는 자기가 또 가르침 받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서 또 자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름판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호인 분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면서 씨름판이 더 커지면은 저희도 이제 인기도 막 받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